아이고 삭실이야. 아이고 팔다리 어깨 허리야. 아이고 저기 장군님요, 한 시경 안에 비 옵니다. 와. 틀림없이 소나기가 도찰해 오겠네. 예. 지금 보셨던 영상처럼 7세기 신라의 김유신 장군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날씨를 예보하는 가장 정확한 레이더라는 걸 말이죠. 어르신들이 에고 비 오려나 보다 하시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 오기 전날 무릎이 쑤시고 묵직해지는 건 사실 현대의학으로 완벽히 증명된 과학적 현상입니다. 왜 의제케만 되면 내 무릎은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기상청 무릎 어떻게 관리해야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과학적 원인부터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바디쉴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비가 오기 전만 되면 귀신같이 무릎이 아픈 걸까요? 많은 분이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래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압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대기압이 뚝 떨어지죠.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비행기 이륙할 때 귀가 멍하고 먹먹해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외부 기압이 변하면서 내 몸 안의 압력과 충돌하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무릎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활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고 그 안은 관절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 관절액이 밖으로 팽창하려고 합니다. 통선이 부풀어 오르듯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그 통로에 있는 통준신경을 사정없이 자극하는 거죠. 쉽게 말해 이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살아있는 인체 기압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00년 전 신라 노인들이 몸소 느꼈던 그 원리가 지금 21세기 현대의학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무릎을 괴롭히는 게 기압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은 우리 몸을 둘러싼 환경 세 가지가 동시에 돌변합니다. 바로 습도, 온도, 그리고 혈류입니다. 첫 번째, 습도입니다. 습도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몸속의 염증 조직이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특히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평소 무릎에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비 오는 날 평소보다 훨씬 강한 통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온도입니다. 비가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죠? 그럼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는 추위에 대비해 잔뜩 수축합니다. 탱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딱딱하게 굳은 근육이 관절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특히 무릎 주변을 감싸고 있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이 동시에 수축하면 무릎 관절이 위아래에서 조여드는 상황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몸이 뻣뻣한 것도 바로 이 온도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바로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면 연골로 가는 영양 공급이 꽉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연골은 몸에서 혈관이 없는 여단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변 관절액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 관절액 자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양 공급이 막힌 연골은 더 빨리 닳고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 오는 날은 이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 입장에선 그야말로 사방에서 몰아치는 삼중 공격을 받는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기압, 습도, 온도의 삼중 공격. 그런데 이 공격을 남들보다 훨씬 더 아프게, 더 위험하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항목 중 본인은 몇 개나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있으신 분입니다. 국내 50세 이상 인구의 약 80%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골이 얇아져서 외부 압력을 막아줄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기압 변화까지 오면 통증은 배로 심해집니다. 둘째,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인대나 반월판 손상 이력이 있으면 그 부위의 신경이 정상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비 오기 전날 유독 옛날 다쳤던 부위가 더 아프다고 느끼신다면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셋째,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딱 1kg만 늘어도 무릎이 견뎌야 할 하중은 최대 6kg까지 불어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려 7배의 하중이 무릎에 집중됩니다. 비 오는 날 계단을 오르내린다면 평소보다 엄청난 압력이 이미 약해진 무릎을 짓누르게 됩니다. 넷째, 평소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천연 보호대가 없는 셈입니다. 근육이 1kg 줄어들면 무릎이 받는 스트레스는 최대 4kg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 55세 이상 여성분들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연골세포 보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여성의 퇴행성
여성 관절염 발병률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연골 손상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관리법들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병원에서도 강력하게 권장하는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관리법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온찜질과 냉찜질을 정확히 구분해서 쓰세요. 많은 분이 아프면 무조건 따뜻하게만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냉찜질로 염증 반응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차가운 타올이나 얼음팩을 얇은 수건에 싸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두세요. 반대로 비 오는 날 아침처럼 무릎이 뻣뻣하고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온찜질이 정답입니다. 따뜻한 열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굳은 근육을 풀어줘서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딱 15분만 투자해보세요. 둘째, 이 스트레칭 하나만 매일 하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보세요. 그 상태로 10초 유지, 내렸다가 다시 10초, 양쪽 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대퇴사두근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퇴사두근 강화만으로 무릎 통증이 최대 30%까지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셋째, 먹는 것이 무릎을 만듭니다. 연어, 고등어,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염증을 억제하는 천연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가마왕 속 코피민 성분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도 연골 손상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도가니탕이나 족발도 적당히 드시면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술은 관절 내 요산 농도를 높여 염증을 악화시키고 설탕과 가공식품은 전신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이 3가지는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넷째, 딱 1kg만 줄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체중 1kg 감소는 무릎 하중 4에서 6kg 감소와 같습니다. 5kg만 빼도 여러분의 무릎은 20kg에서 30kg의 짐을 내려놓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릎 관리에서 체중 감량은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인 단일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체중도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무릎이 많이 아프실 때는 수중 걷기나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이 증상이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무릎 붓기와 열감이 3일 넘게 지속된다. 계단에서 뚝소리와 함께 통증이 온다. 쉬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집에서 관리할 단계를 넘어선 신호입니다. 지체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세요. 자, 오늘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약도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소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족구반사요법, 즉 발 마사지로 무릎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인체 각 기관과 연결된 7,200개의 신경 반사 지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릎과 연결된 반사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발 바깥쪽입니다. 발 안쪽이 척추와 연결되어 있다면 발 바깥쪽은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우리 몸의 관절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끼발가락 쪽 발 바깥 라인,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서 발 중간 부위까지의 구간입니다. 자,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왼발부터 시작합니다. 왼발에 심장 반사구가 있어서 왼발을 먼저 자극해야 혈액순환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관절을 이용해서 발 바깥쪽 라인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눌러줍니다. 한 번에 2초에서 3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3번에서 4번 반복합니다. 약간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세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왼발이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오른발도 해주세요. 한 발에 5분씩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 500ml를 드세요. 자극으로 풀려난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 1시간 이내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은 비 오기 전날 밤 무릎이 묵직하게 느껴질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5분씩 꾸준히 해보시면 다음날 아침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딱 30초로 정리해 드릴게요. 비 오기 전 무릎이 아픈 건 기압, 습도, 온도가 한꺼번에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기분 탓도 단순히 나이 탓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무릎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연골은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빠르게 닳아 없어집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시겠어요? 온찜질인지 스트레칭인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 발 마사지 5분인지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릎 통증을 예보한다면
여러분의 관리도 미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바디실드였습니다.